이것은 변화의 과정을 단계화한 수직적 계열은 그 순서가 명확하지만 각각의 차원에서 수평적 계열의 차례를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계열을 1차원 선형 구조로 환원하여 각각의 상마다 고유의 순서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각 회마다 고유의 순서수를 매김으로써 상과 수를 하나의 결합된 기호체계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때 순서수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1은 최초의 변화 운동을 일으킨 양에게 매긴다는 규칙을 갖고서 나머지 연속되는 쾌에 다음 수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수는 그림과 같이 건 1, 태 2, 리 3, 진 4, 손 5, 감 6, 간 7, 곤 8과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때 괄호 안의 수는 궤를 이진법으로 바꾸어서 얻은 수를 8개수와 더하여 항상 8개 전체의 값인 8의 수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차원 8개의 순서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3차원 8개를 가로 세로 2차원 평면에 배열할 수 있는 규칙을 얻게 된 셈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64개의 네모칸을 구할 수 있고 여기에 각각 2개의 8쾌가 결합되어 6쾌로 이루어진 64쾌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세로칸에 들어가는 8쾌는 방위 유치의 원칙에 따라 사물인 8궤를 담는 장소 또는 그릇이 되고 가로열의 8쾌는 무리 군분의 원칙에 따라 경험 세계 내의 모든 사물을 나눈 무더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64쾌란 8쾌 안에 8쾌를 담는다는 뜻이 되고 8쾌가 8쾌를 포함하고 있는 상태가 64쾌임을 방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쾌가 8쾌를 담고 담기며 서로를 포함한다고 하는 이 문제는 맨 처음 음양운동을 다룰 때 제기된 연속의 불연속, 움직임의 멈춤과 같은 논리적 역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의 부정을 통한 초월적 논리의 전개가 결국 역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6위와 6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위란 대성교의 6획을 담는 자릿수를 말합니다. 6효는 이 자리에 담긴 양획 또는 음획이 음양운동을 하는 속성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6위에 위치한 각각의 효들은 언제든지 음에서 양, 양에서 음으로 변화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효의 성질에 의한 음양 변화인 환질과 순서수의 변화에 의한 자리 바꿈, 즉 환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보았던 방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개 방도의 대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처럼 방도의 대각선상의 쾌들은 내쾌와 외쾌가 동일한 상을 갖고 궤명도 동일한 이름을 갖습니다. 이때 사건의 장소 또는 사물을 담는 공간의 역할을 하는 내쾌와 그 안에 담기는 사건 또는 물건의 역할을 하는 외쾌 사이의 유형의 구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것이 어느 것에 담기는지 결정할 수 없는 비결정성, 즉 부정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내쾌와 외쾌의 구별이 사라지고 육효 전체가 하나의 집합이 되는 대성쾌의 성질만이 남게 됩니다. 대성쾌가 스스로 하나의 쾌의 성질을 갖고 육효쾌가 되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방도의 대각선 쾌들입니다. 이때 방도의 대각선은 원도의 지름과 같고 결국 방도의 대각선 쾌는 원도에서 서로 마주하는 쾌들의 쌍과 같습니다. 사건과 장소, 물건과 공간이 서로의 유형적 구별을 벗어나서 새롭게 하나의 사건 혹은 상태로 드러나는 바로 그 사태가 대각선 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각선상의 쾌들은 상하쾌의 구별이 없고 효의 발생 순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뿐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도 동일한 내용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육효를 담는 장소로서의 6위의 순서 또한 함께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위는 초에서 2, 3, 4, 5를 거쳐 상에 이르기까지
그 발생 순서에 따른 기호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순서가 거꾸로 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값과 다른 값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대각선상의 쾌들의 배열은 원도상의 마주한 쾌의 쌍과 같기 때문에 대각선 쾌의 역전 현상, 즉 역대각선화는 그대로 육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육효의 음양값이 모두 반대값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순서의 역전에 의한 자리값의 바뀜은 환희, 대각선의 역대각선화에 의한 효의 변화는 환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희와 환질이 모든 64쾌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왕배열도의 쌍대칭쾌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질과 환희는 동시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도에서 하나의 쾌가 마주하는 자리에 있는 쾌와 자리 바꿈을 하는 과정에서 위의 변화와 효의 변화가 함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왕배열도에서는 이 둘을 분리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즉 환희를 해서 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만 환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왕도에서 환희가 갖는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문왕도는 64쾌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방식보다는 하나의 대성쾌의 구조와 그 성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64쾌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는 원도와 방도의 경우에는 그 대각선이나 원지름에 해당하는 쾌들의 쌍이 쉽게 이해되지만 각각의 쾌 자체의 성질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반면에 배열도는 각 쾌의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주역이 갖는 점소로서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점소는 반드시 그 값에 해당하는 쾌에 대한 해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별 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한다는 것은 각각의 쾌에 주어진 효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 효의 변화란 주어진 쾌상 안에서 효가 갖는 역할과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점을 보고 얻는 점사라는 것은 주어진 쾌와 효의 변화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각각의 쾌와 쾌의 구성 요소인 효에 대한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 문왕배열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도와 방도에서 나타난 각각의 64쾌는 전체 쾌들 간의 구조와 관계에서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그 논리적 구성이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될 뿐 아니라 애초에 개별적인 쾌의 성질보다는 전체 쾌의 구조적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원방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도와 방도 그리고 배열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8쾌가 64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3회 구조인 소성쾌와 6회 구조인 대성쾌 사이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형성되는가입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8쾌와 64쾌는 3차원 입체상에서 이형 동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획수는 셋과 여섯으로 다르지만 그 차원수는 3차원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방도에서 등장하는 쾌의 중첩 원리를 넘어서는 사태의 출현입니다. 왜냐하면 방도와 원도의 생성 원리는 내쾌와 외쾌의 중첩이지만 이미 보여졌듯이 환희와 환질에 의한 유기와 육효의 쾌 구조는 그와 같은 내쾌와 외쾌 간의 유형적인 구별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쾌의 해석은 더욱 풍부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라는 그러한 현실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